안녕하세요. 매일국어 노영주입니다. 네, 이제 아이들의 기말고사가 드디어 이제 끝나가기 시작하고요. 얼마 안 있으면 짧은 여름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여름방학 기간이 길어야 4주, 5주 요 정도 되는데요. 짧은 여름방학 기간이라고 이제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이 기간에 뭘 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짧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 이거 해서 바뀔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 못 이루고 계실 텐데요. 오늘 매일국어에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의 학습 습관도 바꾸고, 그리고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거기에 좀 더 특별하게 원장님들 학원의 생존 전략을 드릴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서두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원장님들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냥 좀 짧게 넘어갈게요.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학원 수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2018년, 19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원 수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학원 운영이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옆에 표를 보시면은요, 의외로 모든 학원의 수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이 학원,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 입시와 보습, 그리고 회색이 교습소인데요. 학원의 수는, 이거는 서울시의 이야기입니다. 학원의 수는 이제 2018년 대비 2019년 이렇게 좀 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입시와 보습학원, 그리고 교습소의 수는 오히려 줄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모든 학원의 수가 다 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장님들께서 이제 또, 이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거기에 더해서, 사실 수도권 학원의 폐업률을 보시면은요, 이 전반적인 학원의 폐업률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코로나가 학원가의 폐업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 거냐면은요, 수도권 학원가의 폐업률은요,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줄어든 걸 아실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조선일보에서 발행한 2022년 기사에 의하면은요, 코로나 2년이 지나고 나서요, 서울 학원 자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숫자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104곳이 학원이 늘었다고 해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결국 학원이 양극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원장님들께서 지금까지 학원을 잘 운영하시고 버티셨다면은요, 이 양극화에서 지금까지 생존한 학원 측에 속하시는 거고요. 이 지금부터는 아이들을 모집해서 불려나가실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불려나가실 일만 남았는데, 앞으로 학령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데 불려나간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더 빨리, 그리고 어떻게 더, 그리고 많이 아이들을 모집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짜셔야 되잖아요. 그 전략이 바로 초등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전략, 바로 초등부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초등부를 모집해야 하는 키워드가, 왜 초등부를 모집해야 하는지 이 확장 키워드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핵심 키워드는 방금 전에 제가 초등부를 모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초등부를 선점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원장님들께서 운영하시는 학원은 영어 어학원이나 유치원이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 초, 중, 고 해서 이제 중등부와 고등부 중심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초등부를 선점을 해서 이 아이들이 잠재적 그리고 장기적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묶어두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부 학생을 확보해서 원장님들 원에서 주요 과목, 영수 과목의 잠재적, 장기적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서 초등부를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초등부를 모집할 때의 핵심 키워드는요. 아이들을 영수로 모집하는 것 자체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영어 전문학원, 수학 전문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수학학원에서 초등부 3학년, 2학년 모집할 때 수학으로 모집한다? 그럼 교구 수학 하셔야 되고 아이들 수업하시는데 되게 기운 빼셔야 되고 영어 학원에서 초등부 2학년, 3학년 아이들 모집할 때 그러니까 다른 그 중등부랑 좀 다른 커리큘럼을 가져가야 되시기 때문에 조금 모집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부 모집을 할 때에는 키워드를 좀 달리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학부모 니즈에 잘 맞는 공부법, 문해력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문해력, 독해력은요, 요즘 엄마들의 굉장히 큰 핫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법이라는 것은요, 아이들의 입시 성적과 굉장히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초등부 모집 시에는 공부법과 그리고 독해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모집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등부 모집을 저학년 때 공부법을 가르칩니다. 독해력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모집을 하시는데 이게 모집하실 때 사실 공부법, 독해력?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 건가요?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이럴 때 전과목, 비교과, 그러니까 주요 과목 이렇게 모집을 하시면 훨씬 더 구체화가 돼서 학부모님들을 이제 후킹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 학부모님 후킹의 포인트. 자, 주요 과목 이외의 교과, 국사과 전과목으로 확장해서 모집한다. 이렇게 하시면은요, 영수학원에서도 국어를 학습할 수 있게 되고, 사회과학도 학습할 수 있게 되는구나. 어머님들은요, 집에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는 걸 못 보시거든요. 제가요, 들은 얘긴데요. 어떤 어머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집에 교과서를 가지고 오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집에서 교과서를 읽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 연령대로 이 학원을 확장하셔야지 학원이 생존하고 또 이 크게 학원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등부를 모집하는 것 자체가 과연 단순히 학원의 생존 전략일까요? 아니면 진짜 사업 확장성, 시장성이 있는 걸까요? 이 초등부 시장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요거는 서울시, 그러니까 교육청의 교육부의 통계 자료인데요. 사교육 참여율을 2020년과 2021년을 대비해서 보자면은요, 이 2020년 대비 2021년에요.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요.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총액 역시 초등부 투자 비용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비 월등히 높았어요. 다시 말해서 초등부 학부모님들은요, 이제 아이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부 확실히 사업성이 있고 시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부는요, 단순히 부수적인 과목으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요, 생존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초등부는요, 탄탄한 학원의 완전한 하나의 과목,
완전한 하나의 수익 모델로 가져가셔야 한다는 점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 이 초등부에서 어린아이들인데 왜 국어 학습을 어릴 때부터 해야 하는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등부 아이들한테 어머님들께 우리 친구 국어부터 공부해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면은요, 고개는 끄덕끄덕 하세요. 그래요. 국어 중요하죠. 국어 어렵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뭐 중학교 때 인강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 고등학교 가서 시키면 되죠. 요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왜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 학습이 필요한지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자, 지금 제가 제시하는 뉴스 자료를 보시면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기초 학력이 저하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작년에 시험을 봤었던 학업 성취도 평가에 의하면은요, 국어가 이제 다른 과목 대비해서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런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요,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것은요, 중3과 그 다음에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요, 표본 집단을 마련을 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뭐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 학생들의 점수를 보고 점수에 따라서 이 학생들이 뭐 학력이 어떤지 그리고 이 학생들의 학력 점수에 따라서 국가 교육 정책을 세운다든지 수능 난이도를 정한다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력을 가장 이제 낮은 학력을 기초학력이라고 합니다.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인 학생들은요, 공부를 포기한 학생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예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을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초학력 수준이다. 이게 2단계인데요. 이 학생들은요, 그냥 해당 학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통 학년은 그 해당 학년의 학습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4단계, 우수학년은 해당 학년의 학습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학생의 통계 자료를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은요, 보통 학력과 우수 학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학력은 그냥 그러니까 공부를 막 따라가려고 하는 학생이고 기초 학력 미달은 포기자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수포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3과 고2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2021년 평가를 봤을 때 어떤 평가가 나왔냐면은요. 자, 2019년 평가 그리고 2020년, 2021년 평가를 봤을 때요. 지금 보시면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봤을 때에는 영어가 가장 미달 비율이 높은 걸 아실 수 있어요. 중3이나 고2나. 그리고 그러면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영어가 가장 높다. 이 얘기는 영어를 포기한 친구들이 가장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이 기초학력 미달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요. 바로 그 옆에 있는 표예요. 바로 보통 학력 이상 수준의 학생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목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의 비율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이제 2019년, 2020년, 2021년 고2와 중3 학생, 보통 학력 이상인 학생들의 비율을 보시면은요. 2019년과 2021년에 보통 학력 이상 학생들의 비율을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 19년에 국어만 좀 보겠습니다. 2019년에 보통 학력 이상인 학생들이 82.9% 그리고 2021년에 보통 학력 이상인 학생이 64.3%예요. 어떻게 됐죠? 모든 과목의 보통 학력 이상인 학생들의
비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국어만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2년 사이에 아이들의 국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여기서 또 하나 좀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은요. 학업 성취도 평가 이제 볼 때 중3, 고2 얘네가 몇 년 차예요? 2년 차죠? 그러면 2019년에 중3인 학생들은 2021년에 몇 학년? 고2예요. 그러니까 중3, 2019년에 중3이었던 애들이요. 2021년에 똑같은 시험을 봤던 거예요. 같은 애들이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이 얘기는요. 애들이요. 공부를 안 했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국어 실력은 엇비슷했는데 고등학교 갔더니 바보가 됐든지 아니면 중학교 국어 실력으로 뻗대다 고등학교 가서 망했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간단히 결론을 내보자면은요. 고등학교 가면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의 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요. 고등학교 가면은요. 국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19년에 중3이었던 학생들이 고2로 가면서 영어와 수학의 보통 학력 이상 수준의 학생들은 조금 성적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영수 공부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 공부는 했는데 국어는 이제 절벽으로 추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은 국어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요. 자기가 사실 보통 학력 이상 수준인 거잖아요. 아까 보시면은 그런 보통 학력 이상 수준인 학생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봐도 나는 충분히 국어 시험 잘 볼 수 있어라고 생각하다가 수능 보고 망하는 케이스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기초를 탄탄히 다져놔야 하고요. 사실 굉장히 거칠게 말하자면은요. 수능이나 아니면 내신 국어에서 등급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요. 공부에 절대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은요. 작년, 재작년 그리고 이제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은요.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요. 수능을 마치자마자 이제 그 전문가들 인터뷰를 보시면은요. 이번 수능에서 국어는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인터뷰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의 인터뷰, 그리고 가채점 결과, 그리고 성적표가 나오자마자 그런 인터뷰가 싹 사라졌어요. 왜요? 아이들의 결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실질적인 난이도와 그리고 아이들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아이들은 국어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과목 안정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언제 해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해야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에도 국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답이다? 매일 국어가 답이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재미있는 뉴스 하나가 있어서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국어는 알겠어. 그런데 사회과학 공부까지 왜 우리 학원에서 해야 해? 우리는 영어학원이야. 우리는 수학학원이야. 자, 이런 생각을 이제 깨셔야 해요. 지금 연합뉴스와 매일경제 제가 뉴스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이미 원장님들께서 다 아시는 얘기라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까지요. 학업 성취도 평가가 초등부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 학업 성취도 평가를요. 중등부, 고등부만 봤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학업 성취도 평가를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서 초등부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경제 뉴스에 따르면은요, 가장 먼저 우리 지역은 볼 거예요 하고 이 손을 든 초등부가 부산이에요. 그래서 이 부산 지역은 올해 9월에 학업 성취도 평가를 초등부가 봅니다. 당연히 국사가 보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요, 이 초등부 2024년까지 이제 점점 확대하면서 시험을 보는 방식이 바뀌는데요. 지금까지는 종이에 연필 쥐고 이렇게 시험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CPT 방식이라고 해서 PC와 태블릿을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좀 쇼킹하죠? 온라인, 인터넷이 되는 데서 PC와 태블릿을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어머님들,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예를 많이 들어드렸어요. 어머님, 운전면허 시험도 이제 온라인으로 보는데 언젠가 수능도 온라인으로 보지 않겠어요? 라는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학업 성취도 평가를 PC와 태블릿으로 본다는 얘기는 수능도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자기기로 글을 읽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제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아이들이 기기를 다룰 수 없으면은요,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온라인 학습인 매일국어다. 네. 그래서 전과목 학습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초등부 독해력에 대한 관심은요, 지금도 굉장히 시장이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기획 방송이 마련돼서 이제 충분히 많이 방송이 되고 있고요. 원장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점에 가든 아니면 인터넷 서점에서 보시든 육아나 교육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문해력 그리고 독해력에 관련된 도서가 꼭 있죠. 제가 많이 보는 도서가 뭐 초등 글쓰기 아니면은 뭐 교과서를 잘 읽어야 뭐 공부를 잘한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원장님들께서 이제 국과사 교과서 독해법 초등부를 메인으로 내세워서 여름방학 특강 캠프를 하셔야 하는 이유를 제가 지금까지 조금 길게 말씀드렸어요. 생존 전략은 뭐다? 여름방학 캠프를 초등부 교과서 독해법으로 캠프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원장님은 실천만 남아있어요. 자, 이걸요, 쭉 하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왜 여름방학 캠프라고 할게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요, 마치 드라마 파일럿 프로그램 돌리듯이 파일럿으로 한번 돌려보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럼 반응을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돌려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매일국어 교과서 독해법으로 교과서 독파 캠프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정리해드리자면요. 자, 1번. 전 연령 국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매일국어는요,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까지 국어 학습을 쭉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온라인 독해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둘째, 국가사 교과서 기반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유일이고요. 세 번째, 교과서 독해법은요, 이 학습을 통해서 과목별 공부법, 그 다음에 과목별 교과 개념 학습, 그리고 독해법까지 일석삼조, 한 번에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거 귀 열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냥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혜택을 드립니다. 자,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원장님들께서 만약에 고민이 되신다면 매일국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어떤 지원? 자, 홍보 물품이나 이런 것들 지원해 드리고요. 이따 그로티 자기주도 학습의 전문가 이 그로티 문영경 대표님이 오셔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플래너를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여름방학 기간 한정. 그러면 아이들이요, 습관이 잡혀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름방학 교과서 독파 캠프, 이제 우리가 어떤 학습을 진행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교과서 독파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요. 매일국어 교과서 독해법, 초등교과서 독해법과 그리고 소통형 스마트 플래너 똑풀, 이렇게 두 가지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자기주도 습관, 학습 습관을 기르고, 그리고 교과 개념 학습을 하고, 그리고 2학기 교과서를 미리 한번 읽어보자, 요런 목적으로 여름방학을 아이들에게 충실하게 지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매일국어로 교과서 읽기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매일국어가 좀 새로운 모습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에 이제 바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템플릿을 쓰고 있는데, 이 템플릿에 아주 귀여운 캐릭터가 있죠. 이 귀여운 캐릭터의 모습이 여름방학 기간 중에 아마 원장님들께 학생들에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플래너, 똑풀이라는 플래너가요, 왜 소통형 스마트 플래너인지는 이따 문영경 대표님께서 설명을 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점은 그거였어요. 일단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이 소통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학생이 공부하고 난 것을 실시간으로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인증을 보내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어머님이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어머님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관리가 편하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 독박 캠프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저 원장님들 중에서 초등부 확대를 원하는 원장님들, 그리고 매일국어를 계약하신 원장님들 한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거 매일국어 아직 계약 안 했는데, 저 독학 캠프는 꼭 진행하고 싶다 그러시면은요, 지역 사장님들께 전화하셔가지고요, 매일국어 계약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그리고 목적은요, 교과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초등부 모집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2학기부터 아이들을 불려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제 혜택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홍보용 전단 시안 제공해드리고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소통형 스마트 플래너 똑풀 무료 이용권, 학생 수만큼 다 제공해드립니다. 선착순 100개 학원, 포스터와 현수막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수업 예시, 그리고 플래너 이용 방법 교육, 이런 거 다 제공해드리고요. 신청 기간도 길게 잡았어요. 7월 17일까지. 그리고 무료 체험 기간, 이제 제가 여기 날짜를 잡아 놓기는 했는데요.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이 무료 체험, 똑풀 무료 체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무료 체험은 똑풀 무료 체험이고요. 그리고 매일국어는 이제 무료는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어떤 현수막 시안이 이제 제공이 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포스터랑 현수막 시안 보시면은요, 너무 예쁘죠? 2학기 교과서 독파 캠프. 네. 요렇게 이제 포스터, 그리고 이 포스터를 조금 전단 시안도 있는데 그것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 전단 시안, 포스터 시안 따로 있고요. 그리고 현수막, 학원에 걸어 두실 수 있는 현수막 시안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캠프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보시면은요, 대상은 초등부 3학년부터 6학년까지예요. 그래서 캠프 기간은 여름방학 기간이고요. 학습 분량은 매일국어, 초등부 교과서 독해법을 하루에 2일 분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매일국어 초등부 교과서 독해법이요, 한 학기에 72회차 분량이거든요. 그러면 여름방학 기간이 보통 한 30일에서 35일 되니까 이걸 2일차 분량을 하면은 한 학기 조금 안 되게 학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하루에
하루치씩 학습을 진행을 하면은요, 보통은 20분, 온라인 학습에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틀치를 하루에 몰아서 학습을 진행을 하면은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매일 학습 시간은 1시간. 그래서 이 독박 캠프 시간,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저는 온라인 학습을 하는 것만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학습 방법은요, 먼저 여름방학 시작을 할 때, 시작일에 선생님과 이제 플래너를 똑풀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매일 국어 학습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온라인 학습만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학생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복습까지 진행을 해주면 철저한 학습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플래너에 인증을 해서 선생님께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실 교과서 독해법은 모든 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요. 아주 짧게 교과서 독해법이 어떤 지점이 좋은지 기획자의 의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과서 독해법은요. 총 그 구성이 단어학습, 그 다음에 읽어보기, 그 다음에 요약하기, 그리고 문제풀이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단어학습에는요. 그날 읽을 교과 내용에서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단어, 그리고 모를 법한 단어들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학습을 할 때에는 한자어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한자어까지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 기반 학습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단어 학습. 자, 그리고 두 번째, 교과서 끊어읽기. 자, 이 교과서 끊어읽기가 어절 단위, 음절 단위, 의미 단위로 끊어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원장님들께서, 특히 영어학원 원장님들께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단위로 끊어 읽었을 때 의미를 이해를 한다 못한다가 확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끊어 읽기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 끊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번에 새로 좀 컨텐츠를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네,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교과서를 다 읽어보고 나면은요, 교과서에서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뽑아서 요약하는 부분. 자, 이 요약을 할 때에는요, 중심 문장 핵심만 뽑아서 요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교과 내용을 노트 필기 하듯이 핵심 정리하듯이 정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교과 과목 공부 방법을 익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저희 문제풀이에 아주 좋은 특징이 있는데요. 왜 온라인으로 문제풀이 학습을 진행해야 하느냐? 왜냐하면은요. 문제풀이를 하고 보통 문제집에서 틀리면 해설을 제공하는데 우리 친구들 해설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죠. 이 교과서 독해법 매일국어의 모든 문제의 해설에는요. 이 문제의 선지의 근거가 지문에 어디에 있는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설 지문의 근거를 전부 다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아이들에게 내가 그 문제를 왜 틀렸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왜 틀리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틀리지 말아야 하는지 알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기, 그리고 마지막에 복습하기. 복습하기는 이제 아이들이 학습을 진행하고 나서 처음부터 만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점을 받지 못한 내용을 표정을 바꿔가면서 복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총 5단계 학습법, 5회독 학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5회독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일국어 학습의 플로우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플래너랑 어떻게 연결을 하지? 이게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한 달 동안 된다고?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 문현경 대표님 모시고 이 설명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로티의 문현경 대표입니다. 오늘은 원장님께
스마트 소통형 플래너를 통해서 원장님 학원을 미래형 학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희 똑똑한 플래너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장님 학원은 지금 어떤 형태의 학원이신가요? 지금 어떤 형태의 학원이시든 우리 앞으로 학원의 모습은 컨설팅, 또 1대1 코칭, 개별 관리 이런 단어들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다 아시죠? 이렇게 미래형 학원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분보다 원장님 주도의 학원, 그리고 학생보다 원장님 주도의 학원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할 텐데요. 이런 스마트 플래너를 활용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네. 자, 이 플래너라는 것을 우선 조금 우리가 한번 개념을 같이 볼 건데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 플래너를 앞으로 사용하게 할 거예요. 원장님을 위해서 원장님 학원을 원장 주도형 학원으로 만드는 첫 번째 키워드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학생의 플랜을 원장님이 주도한다거든요. 자, 원장님이 학원의 학생의 플랜을 주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원장님이 학생의 학습에 관련된 모든 상황들을 어쩌면 내가 만나고 보지 않는 시간, 그 공간에서도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가지실 수 있다, 또 가지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원장 주도형 학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 입장에서 이 플래너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또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UCLA 의과대학에서요, 22년간 연구한 성과물을 보면은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그런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스몰 스텝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라.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작은 일의 반복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만큼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인데요. 한 가지 더 사례를 본다면 하버드대에서 학창시절의 목표와 졸업 후 수입의 관계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에 다니면서 목표와 계획을 명확히 세운 학생은 단 3%였는데요. 목표는 있었지만 계획이 없었던 학생이 13%, 목표와 계획이 모두 없었던 학생은 84%였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 목표와 계획이 있었던 3%의 학생들은 나머지 97%보다 10배나 많은 수입을 가지게 되었고요. 목표만 있었던 학생보다 2배의 수입을 얻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자, 이제 저희 학원의 학생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원장님 손에, 원장님 주도하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은 아주 작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습관을 갖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중에 경제적으로 큰 부를 이루게 해 주실 수도 있지만 우선 당장 이번 달, 이번 학기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자, 원장님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들과 이런 아이의 학습 플랜을 관여하시고 또 주도하시려고 하면 이 내용을 확실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스마트 플래너를 활용하시라는 뜻인데요. 종이로 된 플래너나 혼자 아이가 사용하는 플래너는 원장님이 그 데이터를 보시거나 확인하거나 관여하실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원장님은 한 손에, 내 손 안에 우리 학생들 전체의 플랜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 내 손 안에 다 쌓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아이들에게 이 플래너를 사용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기능을 또 활용하시면 원장님이 학생들에게 배달해주고 싶은, 전하고 싶은 일정, 예를 들어 수업 일정, 그리고 과제에 관련된 내용, 뭔가 복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이 개별로 뭔가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셨을 때 학생에게 이걸 어떻게 전달하실 수 있을까요? 자, 똑프를 활용하시면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가능하신데요. 이렇게 공부계획이란 메뉴를 활용하시면 반 전체 또는 학원생 전체 또는 특정한 학생들 몇 명만 선택을 하셔서 과목명 그리고 해야 될
과제 수업 이름, 혹시 연결해 주실 강의가 있으시다면 링크에 주소를 하나 넣으시고 간편한 클릭으로 아이들 전체에게 이 계획을 배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똑풀이 갖는, 또 스마트 플래너가 갖는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원장님이 또 배달해 주신 계획과 또는 학생 스스로가 쌓은 자기가 입력한 계획들을 원장님은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의 이름과 또 과목, 계획명, 어느 기간 동안 아이가 계획을 세웠는지, 무슨 요일날 진행할 건지 이런 데이터들이 한눈에 화면에 보이시죠? 아, 나는 우리 학원 학생 전체의 공부 계획을 장악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원장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이 배달해 주신 계획, 과제나 또 학생이 스스로 입력한 계획, 과제 일정 등은 학생 개인의 자신만의 캘린더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요.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풀이 주는 학원의 변화 그 두 번째는 전학생의 학습량을 원장 주도하에 관리한다입니다. 똑풀이는 월별 학습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의 이름이 순서로 나와 있고요. 한 달 동안 1일부터 말일까지 학생이 어떻게 얼마나 계획을 달성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학생의 학습 시간, 랭킹별로 순서대로 소팅이 되어 있고요. 학생이 학습 계획을 다 달성하며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가 하나라도 미달성이 되면 세모 표시가 보이는데요. 원장님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일주일별로, 한 달별로, 어떤 기간별로 학생의 학습 시간과 계획 달성 상태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학생 한 명을 상세히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날짜별로 목표 달성을 또 상세하게 볼 수 있는 학습 이력 화면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학생 한 명의 데이터를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 전체 학생의 학습 시간과 달성률을 관여하고 모니터 하실 수 있는 학원이 된다면 이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원장님 주도하에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똑풀이는 학생의 학습 시간, 그리고 학습 달성률, 아이들이 인증을 올린 공부 화면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좀 더 학생에 관한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학원에서 잘 가르치시는 그 부분 역할 외에 아이가 해야 되는 그 역할에 관해서도 학생이 좀 더 잘 인지할 수 있고 학부모님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는 것을 같이 관리해주는 그런 학원이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똑풀이 학생에게 주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와 학원의 학습량이 한 곳에 정리되고 한눈에 보인다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 학원의 학생들은 이런 스마트 플래너를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의 본인 계획, 수업 일정, 해야 될 과제, 행사 일정 등을 기록할 수가 있고요. 또 학원에서 보내주신 과제, 수업 일정, 또 본인이 스스로 결심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이 스마트 플래너 하나에 담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화면에서는 이렇게 캘린더 형태로 요일별로 미리 입력한 그런 일정들,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학생 캘린더에도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 노란색 세모 표시가 있는데 본인이 이 지난 일정에서 자신이 계획한 것들을 다 완료했는지 아니면 미달성했는지를 자연스럽게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에는 아직 회색으로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완료가 되고 나면 초록색으로 바뀌어서 와,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했구나. 나 이제 죄책감 없이 놀아도 되겠구나. 라고 아이가 받아들이게 되죠. 자, 아이들이
우리 이제 학원의 학생들이 이제 이런 플래너를 잘 활용하게 되면요. 공부라는 것이 애들이 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부를 함으로 해서 또 과제를 함으로 해서 내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나의 자유로운 일들, 자유시간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는데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자, 아이들도 공부를 싫어하고 물론 과제가 힘들기는 하지만 자기가 누구보다 이 일을 잘했을 때 선생님께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또 뭔가 공부를 매일매일 꾸준히 좀 했더니 성적도 잘 나온다면 싫어할 아이가 사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이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단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내가 오늘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투자해야 내 오늘 해야 될 일이 끝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실천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할 일을 좀 잘 수행하도록 돕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를 한눈에 전체를 보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3가지인지 4가지인지 1가지인지를 보고 내가 이것만 빨리 끝내면 나는 다른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계속 인지시켜 주시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신다면 많은 아이들이 지금보다는 계획을 실천하고 성과를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 학원의 학생은요. 제가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생겼고요. 그리고 실천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학원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똑풀이 주는 학생의 변화. 2번째는 선생님과 학부모의 칭찬과 격려로 학생이 변화하고 성장한다 입니다. 똑풀에는 공부 인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학생은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고 나면 인증을 남길 수 있는 화면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학생이 자기가 오늘 했던 공부 내용에 관해서 요약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간단하게 일기처럼 남기는 학생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습관이 잘 안 되고 훈련이 안 될 친구들은 다 했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남기는 경우도 많지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이런 댓글에 또 칭찬을 또는 격려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의외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내가 나를 관리해주는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이 계획을 잘 실천해 봐야겠어 라는 그런 결심을 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아이들에게 동기를 만들어 주시는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 바로 원장님들이시거든요.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아이가 정말 더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획을 실천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똑풀이 주는 학생의 변화 3번째,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런 플래너를 잘 활용하는 학생들은 작은 실천과 성공 경험이 계속 쌓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결국 어디에서 성공을 거두게 될까요? 네, 본인의 입시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아이가 되겠죠. 자, 원장님, 지금 화면에는 한 학생이 실제로 사용했던 똑풀의 이력을 4개월 분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아이는요, 자신의 계획의 거의 100%, 99%를 이렇게 달성하고 학습 시간도 꾸준히 균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9월에 이렇게 공부한 아이가 10월에도 거의 본인의 계획을 100% 다 달성했네요. 그리고 11월에도 역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초등학생입니다. 심지어. 원장님이 이렇게 원장님의 학원의 아이가 4개월 동안 자신의 계획을 뭔가 여기에 넣고요. 자신이 노력해서 100%, 99% 이상 가까운 달성률을 보였고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는지 정확한 시간을 이렇게 측정해 놓았어요. 이 아이의 공부 인증 화면에는 또 얼마나 많은 자신의 노력했던 흔적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응원과 칭찬의 댓글은 또 얼마나 많이 쌓여 있을까요? 이런 아이는 원장님, 지금 중학생이 되었을 텐데요. 어떤 학생으로 성장하고 있을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이제 똑플을 쓰면 이제 우리 학원에 많은 학생들을 이런 아이들로 성장시키시고 만드시고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학원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원장님 주도하에 하실 수 있다는 것도 하셔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똑똑한 플래너 똑플을 쓰세요. 소통형 스마트 플래너로 배우고 익히는 학습의 균형을 관리하고 데이터로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하는 원장 주도형 관리형 학원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학습관리 전문가와 동행하며 공부가 재미있는 학원을 원하신다면 똑플을 쓰세요. 학생의 습관이 성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 그리고 그로티 문영경 대표님의 이제 그 자기주도 학습이 왜 중요한가, 원장님들께서 이번 학원 운영에서 매일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의 운영, 그리고 학생 관리, 학부모 상담에서 충분히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없고요. 이 질문이 좀 올라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 겸 이제 해서 간단히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똑플은요, 어플형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어나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어에서는요, 똑플을 검색하시면 학생용 앤드 매니저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을 받으시면 이제 학생 로그인, 그리고 매니저 로그인, 매니저 로그인이 선생님 로그인입니다. 그리고 앱스토어에서는요, 학생용 앱만 다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용 어플을 다운을 받으셔서 학생이 로그인을 해서 그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관리자는요, 조금 화면이 크면 좋아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태블릿에 주소창을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좀 좋더라고요. URL 주소는 관심 있으신 원장님들께는 따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플을 다운을 해서 넘어가면은요, 그 학생 등록을 하고, 그리고 공부 계획을 입력하고,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고, 이거 다 보셨죠? 그리고 학생은 학생 로그인을 해서 자기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오늘의 공부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대기 중 버튼을 클릭해서 네, 그리고 학습 시작, 목표 시간 설정, 플레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매일국어 로그인 화면으로 가는데요. 매일국어 로그인 화면으로 가서 매일국어 학습을 하고 결과 화면을 캡처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플래너로 돌아와서 학습 종료를 누르고 인증을 하고, 그리고 사진 추가나 동영상 추가가 가능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진 추가가 좀 편한데요. 이 캡처 화면 사진 추가를 하는 게 조금 간편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 추가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교과서를 읽는 내용,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고 요약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본인이 말하는 걸 듣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요약해서 녹음해서 저장해서 인증하는 방식도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원픽 라이브를 1회차 진행하셨던 구미의 방정욱 원장님께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오늘 읽을 지문을 요약해서 말하는 과정에서 발표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 똑플에서 인증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았던 기능인데요.
아이들이 인증을 하고 나면은요, 매니저 화면에서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댓글로 이제 아이들을 칭찬과 격려를 해주실 수 있고요. 학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매일국어에서도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일국어에서 관리를 하고자 원하신다면은요, 매일국어 관리자 화면에서요, 학습 관리, 그리고 초등부로 들어가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 리스트에서 날짜를 보시고 그날 학습을 2개씩 진행했는지, 그러니까 숫자가 2로 표시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운영 방법이나 이제 시연에서 이 똑불 같은 경우는 계획표를 짜서 프린트를 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결과 보고서도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시간 및 인증 보고서 출력이 가능하고요. 너무 제가 지금 이제 그 플래너 자랑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원장님들께서 이제 이 교과서 독파 캠프를 진행을 하실 때 학부모님 상담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매일국어를 기획하고 그리고 많은 원장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어머님들이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지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들께서 아니, 교과서 학습을 진행하면 초등 100점 B 이거 풀리면 되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B 아니면 홈 B 이거 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면 학습 B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습지랑 자꾸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학습지는 안 되고 매일국어만 가능한 이유를 몇 가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뭐가 다르냐면은요. 매일국어 초등부 교과서 학습법에서는요. 단어 학습도 다릅니다. 단어 학습을 할 때에는요. 저희는 이제 기억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단기 기억력, 단기 집중력을 높여서 학습할 수 있게 단어 게임 형식을 차용했고 한자도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게 한자 표기도 정확하게 이제 한자 표기도 확실하게 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나, 제가 너무 넘어갔네요. 두 번째, 요 부분은요, 어디서도 이제 진행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요. 교과서 끊어읽기. 의미 단위에 맞게, 아이들의 학년에 맞게 교과서를 끊어읽도록 하는 부분. 사실 이 초등부 교과서 독해법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제 그 새로운 교과 과정에 맞추어서 그림으로 되어 있는 교과 내용을 글로 저희는 풀어서 아이들에게 읽힌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글을 읽히는 것에서 넘어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독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의미 단위에 맞춰서 자동으로 끊어 읽힌다는 거예요. 이건요, 어디서도 구현해내기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요, 원장님들께서 이 타 업체랑 조금 비교를 하시는데요. 저희는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잠시 뒤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끊어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독해력과 그리고 이 읽기 능력을 좀 더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교과서를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그림에 나오는 구석에 나오는 아주 작은 글씨까지 아이가 읽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프로그램과 다릅니다. 자,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 나오는 교과 개념은요. 국토와 영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그림 내용을요. 글로 풀어서 구교과서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위쪽 글처럼 풀이가 됩니다.
근데요, 이 내용이요, 거의 그대로 언제 나오냐면 중학교 2학년 사회에 나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때 관련 내용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중학교 2학년에 과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 학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교과 학습을 진행을 할 때 그림을 보면 결국 잊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아닌 글로 읽을 수 있게, 그리고 이 그림도요, 사실 시험에 나올 때에는 아주 구석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구석에 있는 내용을 글로 풀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아주 조금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는데요. 새로운 교과 과정이요, 이제 2025년 이제 교과 과정 바뀌면서요, 교과서가 이제 점점 바뀌면서요, 초등학교 교과서만 그림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보시면 중학교 1학년 교과서도 그림이 아주 많아졌어요. 무서우시죠? 이제 중학교 교과서가 대체로 다 그림이 될 겁니다. 아이들은 더 멍청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림만 읽다가 수능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렇게 글로 읽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약하기 트레이닝 과정. 이 요약하기 트레이닝 과정은요, 글을 읽고 이 글에서 핵심을 뽑아내서 학습 노트 정리 비법을 알려주는 아주 그런 유용한 과정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요, 이 초등부 교과서 독해법은요, 여러 번 회독을 해서 아이들이 관련 내용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실전 문제까지 풀 수 있고, 그리고 이 교과 개념을 확실하게 익혀서 수직적인, 계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독해력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확실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원장님,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초등부 교과서 독해법만 하면 초등 만점 B 아니면은 문제집 안 풀어도 되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럼 역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수학의 정석 풀면은요, 블랙라벨 안 풀어도 되나요? 재밌는 질문이죠? 자, 매일 국어 학습을 그러니까 교과서 독파를 진행을 하면 기본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의 성과로요,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성과를 보시면은요, 중등부 2학년 학생 매일 국어 2달 하고 92점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 원래 4, 5등급인 학생이 매일 국어 3개월 후 2등급으로 올라간 화면. 이 마지막이 아주 대박인데요. 매일 국어 한 달 학습을 진행을 하고 나서 이 학생이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국어를 한 번도 100점을 맞아본 적이 없는 학생인데 국어 100점 맞았다고 사진을 찍어서 인증해서 보내준 어머님이십니다. 다른 문제집 안 푸셨대요. 물론 아이의 이제 노력도 있었겠지만 매일 국어 학습 프로그램은 분명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인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학습적인 효과에 만약에 여기에 더 얹어서 학습을 진행을 하신다면 문제집 더 풀리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거는 원장님들의 선택이시지만은 이것만 하면 만점,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이 질문은요, 정석 풀면 블랙라벨 안 풀어도 되나요? 정석 풀면 뭐 개념 원리 안 풀어도 되나요?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상담을 하실 때 포인트. 자, 첫 번째, 초등부는 국어 학습이 입시를 좌우합니다. 마치 고등부 수학이 입시를 좌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초등부 교과 개념 학습이 중고등부 내신을 좌우합니다. 셋째, 초등부는 초등부까지 학업 성취도 평가가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등부 지필평가가 이제 시작될 거라는, 부활된다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초등부도
중간 기말고사를 볼 것 같다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간 기말이라는 이름은 쓰고 있지 않지만 뭐 진단평가 아니면은 뭔가 단원평가라는 이름으로 평가는 하고 있었어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학 중이 아주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습관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방학 중에 독해법, 그리고 공부법,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습관, 그리고 2학기 국어, 사회, 과학, 선행학습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점. 그리고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도 PC와 태블릿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우리 아이들은 기계에 익숙해져야 한다. 기계로 읽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초등부 교과서 독해법은요, 격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예. 딴데 비교하지 마세요. 네. 급이 다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이제 원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FAQ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친구가 이 초등부 교과서 독해법을 하고는 있는데요. 1학기도 다 완성이 안 됐는데 그냥 1학기 복습을 시킬까요? 2학기 예습을 시킬까요? 하는 원장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친구의 학습 성취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2학기 선행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6학년 학생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2학기 선행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6학년 친구들은요, 이제 6학년 2학기 때에는 매일국어 중고등 레벨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6학년은 2학기 선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름방학은 한 달 조금 넘는데 매일국어 한 학기는 72회차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학습 분량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좀 남죠? 그래서 매일국어 초등부 교과서 독해법은 하루에 2일치 학습을 진행을 하시고 조금 남는 거는요. 바로 조금 있다가 추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 특강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애들 추석에 놀리는 것도 사실 조금 그러시잖아요. 그쵸? 자, 세 번째. 이거 꼭 학원에서 진행해야 되나요? 집에서 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왜 독학 캠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요즘 초등부 방학을 시작을 하고 나면 방학 기간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학원 스케줄을 조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 방과 후를 가지 않는 이상 오전에 집에서 뒹굴거립니다. 엄마는 집에서 이제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에 원래 청소도 하셔야 되고 장도 보셔야 되고 되게 할 일이 많으신데 우리 아이가 집에서 막 뒹굴거리고 있으면 속이 터지시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교과서를 읽혀서 아이가 충분히 이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는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오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매일 학원에 나오도록 해주시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아니, 교과서를 읽혀준다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캠프이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학원에서 진행을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기기는 이제 뭐 PC, 노트북, 태블릿 다 있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저는 태블릿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에는 이제 웅진 B클럽,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 B, 그 다음에 홈B 뭐 이런 데서 다 태블릿을 하나씩은 주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당 2태블릿이 평균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태블릿 아이들 걸로 하나씩 가져와서 자기 걸로 이제 하라고 권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 구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별 자기주도 학습인데 반 구성이 왜 필요합니까? 네가 오고 싶을 때 와서 네 학습하고 그리고 네 학습 인증하고 네가 가면 됩니다. 관리도 이제 똑플로 인증하고 네가 가면 됩니다. 엄마한테 상담하실 때 얘 학습했어요. 푸시하시고 네가 가면 됩니다. 반 구성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차량 운행이나 뭐 이런 것들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아주 숨차게 달려왔는데요. 매일 국어는 제가 아까 매일 국어는 급이 다르다, 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격이 다른 매일 국어, 그리고 이 격이 다른 매일 국어는 독해력 프로그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독해력 프로그램에서 시작한 매일 국어가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죠. 읽기는요, 어린 친구들일수록 글을 이해할 때 낭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글을 이해할 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요, 낭독을 하면서 그리고 글을 들으면서 글을 읽는 속도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그리고 발음의 명확성을 이해하면서 글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뭘 보여드릴지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자,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이거 여름방학 중에 만나보실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비밀 한번 보여드리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사는 들류와 원생생물, 세균 등 다양한 생물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들류나 세균은 된장이나 치즈, 김치, 요구르트 등이 음식을 만드는데 이용됩니다. 부패와 발효는 모두 들류나 세균에 의해 분해가 일어나는 과정인데 분해 결과 우리 생활에 유용한 물질이 만들어지면 발효,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자, 이제 뭐가 어떻게 바뀔지 짐작이 되시나요? 제가 말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여름방학 기간 중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여름방학 때 원장님들께서 우리 친구들 모집하실 때 좋으실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교과서 독학 캠프 지사장님을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설명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